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떠난 지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오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증원하지 않겠다고 원점 회기 방침을 언급했죠. 실제 올해 1학기 전국 의학대학 10곳은요. 수강 신청이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살리겠다고 했던 필수 의료는 오히려 더 외면받고 있는데 이런 중에 여전히 365일 24시간 내내 의료 현장에서 불철주야 환자 살리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권역외상센터. 이곳은 지금 어떨까요?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권역외상센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인데요. 어떻게 평소에 잠은 좀 주무십니까? 어떠세요? 당연히 잠을 이뤄야겠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에도 제가 원내 당직 근무는 아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정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병원 선정이 잘 안 돼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중증 외상 환자들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는 제가 원내 병원 당직 근무는 아니었지만 저희 외상 팀원들이 병원 선정이 잘 안 되는 환자들 수용권 때문에 여러 논의를 하는 사이에 밤에 늦게 좀 잠을 들었던 일이 늦게 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환자 선정이 병원 선정이 안 돼서 수용을 못 하고 환자가 좀 떠도는 환자들이 어제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상센터가 고강도 노동으로 손꼽히는 필수 의료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은 또 권역외상센터장이신데요. 교수님의 하루 일과 24시간이 어떤 모습이실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면서 약간 이렇게 계속 건강 못 챙기실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내세요, 하루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당직이 아닌 그냥 평상 일 같으면 저희 외상센터 팀원들이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아침에 7시 50분에 모닝 컨퍼런스, 소위 그 전날에 온 환자들을 같이 좀 리뷰하고 하루에 또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예측하고 또 환자들을 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그런 아침마다 컨퍼런스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미팅 7시 50분에 있습니다. 물론 또 의정 갈등 전에는 여러 임상과와 함께 또 회의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해야 될 일들이 그 시간이 보통 하게 돼서 7시 30분에도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 짧게는 10분 정도 미팅을 가지고 그 이후에 오전에는 주로 저희가 지금 저희 외상센터 외상외과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한 120여 명 됩니다. 지금 그럼 그 120여 명의 환자들을 저희 의료진들이 낮에는 이게 당직이 아닌 평상 날에는 주로 입원 환자에 대해서 회진을 돌고 처치를 하는 일들을 낮 시간에 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당직인 경우에는, 낮 당직인 경우에는 신환 환자들을, 새로 들어온 환자들을 수용하고 처치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지금도 죄송합니다. 지금 주변에 소음이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전에도 닥터 헬기가 지금 출동해서 지금 병원에 상륙을 했었는데 이 닥터 헬기 탑승까지 포함해서 낮에 당직인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밤에는 이제 당직팀에게 또 인계가 돼서 낮보다는 적은 인원이 있지만 그 팀원들이 이제 또 환자를 처치하고 닥터에게 탑승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센터장으로서는 이러한 일들을 당직이나 당직이 아닌 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외상 환자를 처치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부서와 여러 관계자들과 또 협의해야 되고 소위 질 관리, 질 향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관계자들, 경기도, 지역 소방, 구조구급, 응급의료 기관들, 여러 임상과 여러 저희 병원의 리더십까지 그래서 환자 사례 리뷰부터 운영 상태, 경영 상태까지 다 관장하고 회의하고 여러 미팅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하루 종일 어느 날은 지난해 의정 갈등 한창 심할 때는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하루 종일 미팅하고 싸움만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정도로 하루 24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야, 평소 지금 이 시간이면 뭐 하실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렸음에도 너무 바쁘신데 연락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지금 이 시간은 주로 오전에 우리 외상센터의 중환자실 환자들을 회진을 도는 시간이긴 합니다. 입원 환자들 회진, 라운딩을 돌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직팀은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수용하고 현장에 헬기를 타고 나가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야,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현실이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런 좀 공감대를 형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자꾸 현실을 알려드려야 정말 현실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드린 거고요. 드라마 보셨어요, 교수님? 예, 들어봤습니다. 그 현실과 어떻습니까? 현실이랑 얼마나 비슷하고 어느 부분이 달라요? 현실도 비슷합니다. 사실 그 드라마 자체가 조금 뭐 판타지처럼 이렇게 꾸며지긴 했지만 여러 상황들이 저희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 있다가도 연락이 오면 튀어 나가야 될 때도 많고, 하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뭐 언론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나가는 거는 또 좀 옳지 않다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저희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좀 그만 나가고, 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환자들을 처치하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자다가도 밥 먹다가도 응급콜이라고 해서 이제 고개 오면 바로 뛰어나오고 막 이거는 현실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드라마에서는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장면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에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취재 요청도 있고 인터뷰 요청도 있고 또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같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환자가 치료되고 살아나고 어떤 그런 감동적인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으세요. 그런 사례들을. 그런데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외상센터는 특히나 그 살아난 환자들에 대해 사례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은 할 수 있었는데 제때 이송되지 못하고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제때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여전히 있고, 저희 외상센터는 어쨌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고 있다, 투자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드라마가 원작자인 분이 이국종 교수가 썼던 골든아워이라는 그 책을 보고 좀 많은 부분에 영감을 얻어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부제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성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번에 드라마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국종 교수님의 수제자로 그 아덴만도 함께 다녀오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께서 사실 예전에 권역 외상센터장이실 때 불합리한 현실에 한탄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예산 문제도 지적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좀 나아졌습니까? 뭐 나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여전히 해결될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을 만약에 이제 요즘에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내가 이 부분은 꼭 알리고 싶다, 이 부분은 꼭 지적해서 바꾸고 싶다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뭐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시고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중증 외상 환자는 굉장히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고 네네. 적절한 처치가 들어가야 될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 의료진들, 여러 부서 여러 직제에 있는 인원들이 동시에 투입되어야만 환자를 생還시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많은 자원이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하나의 뭐 어떤 민간 병원 한 곳에 아니면 의사 한 명,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일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지원이나 이렇게 시행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관적이고 연속적으로 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장 힘들고,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평소에도 의정 갈등 있기 전부터도 사실은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의정 갈등이 너무 좀 오래 지속되고 있고 인력이 많이 부족해진 실정이잖아요. 일반 병원도. 네네. 이런 외상센터 같은 경우, 중증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외상센터의 인력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뭐 더 네.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정 갈등 때문에 뭐 이미도 저희 예를 들어서 외상외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공의가 원래도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외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파견을 한 번씩 나오는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해를 거듭할수록 최근 한 3, 4년, 4, 5년 전부터는 거의 나오지 못하거나 한 1년에 한 절반이 안 되는 기간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인원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더 심각한 건 지난해 의정 갈등 때문에 배우 진료과라고 해야 될까요?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같은 저희 외상 환자가 내원해서 초기 처치는 저희가 외상외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수술들이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배우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많이 이제 이탈함으로 인해서 그 배우 진료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보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게 좀 빨리 하루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진 상황을 봤을 때는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리를 떠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최소 10년간 의사 대규모 공백 사태가 마주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권역 외상센터 상황도 뭐 그렇게 여전히 전망이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망이 뭐 절망입니다. 절망이고 아, 폭망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외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외상센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이 방향이 조금 저희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지금 전국에 17개 권역 외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워졌는데 처음에 17개 권역 외상센터를 세울 때도 이번에 의정 갈등을 촉발한 그 의대 정원 확대랄지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17개 권역 외상센터가 세워질 때 어떤 어떤 근거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그 이유에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고 전국의 시도 단위로 그냥 17개 외상센터를 뿌렸습니다. 소위 나눠줬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최근에 각 권역 외상센터들마다 어려움을 토로한 인력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료계도 분명히 잘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제가 반대하거나 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토의와 숙고 끝에 좀 합의하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향후에 10년 뒤에 사실 저희 외상센터도 어떻게 되어질지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분명한 건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실 견디고 버틸 것이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일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얘기는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해 중반쯤에 한창 의정 갈등이 심해져서 심할 때 저희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냐는 얘기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정치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실망도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정치권에서 무언가 어떤 이런 문제들을 끌고 갈 때에는 한 2달 정도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니면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약 2달 정도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들을 뭐 정치적 담론이나 이런 것들로 끌고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실은 이게 A가 옳다, B가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고 정말 심각하다는 그런 심각도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희 아주대병원 외상센터가 문을 닫을 때를 만약 기다리신다면 그때는 모든 의료계가 셧다운 될 때일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제가 반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 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젯밤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그 병원을 찾지 못하고 적절한 곳을 가지 못해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지금도 있고 젊은 남자 환자가 평소 같으면 이전 같았으면 다리를 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늦게 이송돼서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다리를 자르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앞서 전망이 절망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의료질, 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질이
세계에서 여러분 상위 1%에 해당한답니다. 그리고 의료질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교수님, 정부의 우리 사회에 바람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상 환자를 중증 외상 환자를 처치하는 이 외상 센터는 결코 한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지방 정부 포함해서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이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지원 하에 저희는 어쨌든 그 정책이나 방향에 조금 못마땅한 점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주어진 상황과 원칙과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외상 환자 처치에 있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원인들을 분석했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해결점,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개선에 대한 corrective action plan, 개선책들을 계속 적용하고 해서 이것들을 여러 의료진들이 노력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외상 시스템은 미국하고 비교하면 약 40년 늦게 시작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1970년대 시작이 됐다면 저희는 2010년 이후에 하지만 저희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의 치료 성적은 그 40년을 앞들어서 최근에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의 외상센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망률이 저희가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위 1%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에 있는 한 500여 개 외상센터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좀 돌아보시고 조금 더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 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좀 더 지속적으로 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2413번님이 중증 외상센터는 내 가족이나 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정부는 이런 부담을 개인이나 개별 병원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진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외국에서 살릴 사람들 2배 이상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 시스템 제대로 갖춰줘야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었습니다.